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단타에 관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중장기 투자 전략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주식 단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역시 수급입니다. 이 수급은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투자 주체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수급의 주체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전략적 접근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이 형성이 되지 않은 종목군들을 다루는 것은 단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단타를 하는 이유는 역시 전업투자들의 필연적인 조건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요건에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이 그럴 수 있을 텐데 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단타할 수밖에 없겠죠. 단타라기 위해서는 천지는데 개인적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그 이하의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역시 1000억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은 뭐 완전히 굿이죠. 언제든지 치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수급이 형성될 때 지지와 저항의 자리가 중요할 텐데요. 그때 호가창의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호가창의 변화 여부도 기준이 다 있을 거예요. 본인들만의. 그리고 이것은 좀 실전에서 무수히 겪어봐야 됩니다. 호가창의 변화가 종목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호가창의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실전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 호가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이번에 그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과거 이제 DPC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호가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화를 했었는데 빠르게 호가창이 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좀 엉키는 그런 렉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PC 사양도 또 바꾸고 또 거기에 맞춤 프로그램들을 좀 여러 개 좀 돌려보면서 어떤 것이 좀 내가 편하게 쓰고 매매하는데 지장이 없나 봤더니 좀 환경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가창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의 호가창 흐름이 나오면 그것을 녹화를 해서 앞으로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캔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타락에선 수급이 형성돼야 된다 그랬죠. 강한 수급, 거래량이 집중 유입되게 되면 어쨌든 캔들의 변화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들든 아니면 긴 꼬리를 단 음봉이 되든 양봉이 되든 아래 위 꼬리가 긴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타락에서는 장대 양봉의 탄생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지 않은 종목은 단타에 큰 의미가 없어요.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타를 하는 목적은 변동성 큰 종목을 내가 진입과 청산을 통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게 단타의 목적입니다. 적게는 뭐 1% 미만의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많게는 7, 8%의 수익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수익을 만들려면 캔들의 변동성이 커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은 장대 양봉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이평선이 똑같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평선이 있고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평선이 있는데 이평선은 지지보다는 저항의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심리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이 이평선이 지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얘기했듯이 수급이 형성되고 호가창의 변화를 보이고 캔들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캔들의 지지 자리에서 이평선이 중첩됐을 때 이때는 상당히 강력한 지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마다 일부러 이평선을 이탈시키는 세력이 있고요. 이평선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의 스타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료가 중요한데요. 오늘장에서 과연 수급을 유입시키는 재료는 뭐냐? 금일장 같은 경우는 시초가부터 강하게 수급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수급의 재료는 보안 관련주들이었죠. 보안 관련주들. 그래서 뭐 K사인이니 라온시큐어니 이런 종목군들의 강력한 수급이 붙으면서 서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 세력들이 많이 팔아먹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재료를 갖고 수급을 유입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과연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후장까지 좋은 수급을 유지시켰던 것은 역시 최근에 가장 큰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익 기대감인데요. 금요일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그런 반사익 기대감에서 로보로보가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수급을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주식 단타의 90%는 끝난 겁니다. 이 연결고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90%의 핵심은 끝났다. 나머지는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본인이 기준을 확실히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단타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타에서는 장중 단타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스윙이 있을 겁니다. 장중 단타와 스윙은 조금 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좀 삼으셔야 되고 오늘은 장중 단타든 스윙이든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 수급 종목군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대덕전자가 역시 미중 무역전쟁의 반사의 기대감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한 무렵에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는데 강력한 수급으로는 고점을 만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항의 마디의 자리가 됩니다. 천지인은 저항 자리를 마디 자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뼈마디가 욱신욱실 거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의 마디 자리가 되는데 자, 이렇게 고점을 맞고 주가가 조정을 보입니다. 근데 고점이 있을 때도 대량 거래가 수반도 안 됐고 흘러내릴 때도 그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그냥 흘러내리는 겁니다. 수급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렇게 흘러내린 주가가 저점을 찍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등을 시도합니다. 약간의 수급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외바닥으로 반등을 1차적으로 하는데 역시 반등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것은 추가 거래가 붙지 않으면서 수급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날짜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10일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기관이 36,000주 들어왔어요. 장대양봉 4%짜리 종가의 장대양봉이 탄생을 했는데 겨우 3만 주 들어온 겁니다. 4만 주도 다 못 들어왔죠. 이 정도 수급 가지고는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무조건 들어와서 약간의 장대양봉을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매 타겟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만큼 자리도 중요하고 캔들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매바닥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다시 눌림목을 받죠. 수급이 연속으로 형성 안 되면서. 그러면서 직전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요날 바로 피레침 양봉을 만듭니다. 윗골이 뭐 망치형에서 역망치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역망치 양봉을 만들었는데 수급이 어느 정도 또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날도 수급이 조금 형성됐고 역망치형의 캔들에서도 수급이 형성이 됐는데 이때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월 26일 날 수급 보시면 28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역망치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은 28만 주 들어왔다. 근데 역망치가 왜 됐느냐? 역시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밀리게 된 주체가 된 거죠.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수급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서도 저점을 지지하면서 역망청을 만들고 그 다음날 이 역망청의 윗꼬리에서 바로 또 양봉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일단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3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 수급이 유입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수급이 이렇게 3일 연속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고 이틀째, 3일째는 쌍끌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20만 주, 20만 주에서 80만 주나 되는 강한 수급이 들어온 겁니다. 일단 신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나오게 되면 장중 단타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듭니다.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밑에다 꼬리를 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봉에도 꼬리 달고, 양봉에도 꼬리 달고, 음봉에도 꼬리 달고, 양봉에도 꼬리 달고, 계속해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종목을 떨어지면은 저가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장이 좋지 않고 일부 흔들림이 나오면서 다시 또 눌림목이 깊어집니다. 자, 눌림목이 깊어지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일정 부분 거래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말라 있는 것보다는 더 거래가 많이 유지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역시 중요한 또 양봉이 탄생하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직전을 저점을 깨지 않고 22평을 하회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2평선을 이렇게 타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저 때까지 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정을 받는데도 외국인들은 팔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파는 만큼 기관이 다 수급을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직전 저점까지 깨지 않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5월 20일부터는 다시 또 수급이 강하게 붙으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강한 수급. 5월 21일 날은 55만 주나 또 수급이 들어왔고요. 자, 이날 이제 쌍끌이 수급 들어오면서 직전의 고점들도 다 돌파하고 대량 거래가 앞전에 있던 거래들을 다 장악하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스윙으로 전략을 짜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중 단타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수급을 체크하면서 단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쓰고 나서 움직임을 보면 저가에 매수세가 다 유입이 됩니다. 오히려 고가에는 꼬리를 달고 부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꼬리를 답니다. 꼬리를 달고. 그러나 수급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충돌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도 기관은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매수가 거의 죽었습니다만 매도 물량이 어떻습니까? 들어왔던 수급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관이 대량 매도를 때리거나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 때리면서 수급이 완전히 꼬이는 그런 현상만 벌어지지 않으면 다시 기술적 저점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오고요. 저점에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장중에 기관 외국인 매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있을 겁니다. 각 HTS마다.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봉에서 11,500원 라인을 지지하면서 그대로 올라왔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500원짜리, 저 자리에 만약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지 않고 11,500원짜리까지 주가가 밀리면 이 자리까지 주가가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호가창의 변화가 있는지 또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중에. 자, 이렇게 장중에 확인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100%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장중에 저 자리까지 떨어졌는데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한다. 특정 창고에서 대량 매도를 하고 있다. 기관이 또는 대량 매도한다. 그러면 저 자리는 쉽게 또 깨질 수가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하방으로 저점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방에 11,000원짜리 근처에서 또 호가창의 변화나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요 11,500원짜리 떨어지면 기술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예, 과연 월요일장부터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하나씩 좀 검증을 앞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외에도 또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급등락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앞으로 기술적 단타, 자리 잡는 법이라든지 또는 흐름이라든지 호가창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여전히 장이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뭔가 먹거리를 계속 찾아가기 때문에 수급과 재료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그날의 키워드가 중요하고 최근의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그 월요일장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위해서는 월요일장의 키워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단타의 핵심 포인트를 숙지하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